브릿지가 다리 아닙니까? 이게 치아가 가운데가 없으면은 이쪽에 치아 하나, 이쪽에 치아 하나를 깎아서 치아를 만들어 놓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치아에 손상이 있겠다. 두 번째는 크라운이나 브릿지나 이런 거의 수명이 평균 7, 8년에서 한 13년 정도까지 된다고 논문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브릿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정도 시간이 되면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치아 하나가 없을 때 브릿지 하는 비용보다 더 쌉니다. 안녕하세요. 뼈대에 있는 치과 구강내과 전문의 김박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질문을 많이 가지고 온 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것이 궁금해서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한 주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대박이네요. 거찬입니다. 최고입니다. 고맙습니다. 거찬입니다. 최고입니다. 치아를 상실하게 되었을 때 최근에는 임플란트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임플란트를 할 수 없다고 진단을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뭐 치아가 많이 안 좋아지신 분이나 아니면 잇몸이 너무 많이 안 좋아지신 분들. 잇몸이.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무리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역시도 치아가 건강이 나빠지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선은 치아를 상실하고 난 다음에 오래 두게 되면은 공간이 없어집니다. 치아는 전체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라진 상태에서 오래 두게 되면은 뒷치아가 점점 앞으로 오면서 쓰러지게 됩니다. 임플란트가 들어가야 될 공간을 뒤쪽에 있는 치아가 완전히 잠식을 해서 최소 공간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 임플란트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뼈의 공간 문제가 또 있게 돼요. 잇몸 질환이 심하게 생긴 분들 같은 경우에 이를 잡아주고 있는 뼈가 무너지는 게 잇몸 질환이잖아요. 뼈에다가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치아가 없어질 정도로 잇몸뼈가 무너졌다면 임플란트도 하기 힘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외에 당뇨나 결핵이나 이런 소모성 질환이 있다든지 아니면 혈액 질환 또는 면역 질환이 있을 때 수술을 하기가 힘든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골다공증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골다공증 약을 주사를 맞거나 투약을 받으시는 경우에 어떤 약제는 치조골에 영향을 주게 돼서 턱뼈가 괴사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임플란트를 하기가 힘들어지겠죠. 근데 임플란트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까지 뭐 임플란트도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치아 뿌리에 이제 염증이 생겨서 잇몸 질환이나 염증이 생겨서 빼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치조골 이식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치조골 이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수평이나 수직적으로 모자랐던 뼈를 다시 만들 수가 있어요. 단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죠. 옆에 남아있는 치아에 남아있는 뼈 높이 그 이상은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잇몸뼈가 주저앉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치아에 남아있는 잇몸뼈 높이를 우리가 참조를 해서 임플란트를 할 수 있나 없나를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골다공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투약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치료받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환자분이 골다공증이 있을 때는 반드시 치과에 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골다공증 약 중에서도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계열이 있어요. 그 계열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투여 기간이나 투여 약제에 따라서 3에서 한 6개월 정도 끄는 다음에 치료를 하시면은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예에서 임플란트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얘기를 해봤는데요. 골 이식이나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치아들이 몇 개 남아 있을 때는 브릿지라는 방법을 하게 되겠죠. 브릿지 치료하는 방법을 거의 최후의 수단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되게 중요한 치료인 건지 그리고 그 치료법에 장단점이나 이런 특징들이 있는지도 궁금해졌어요. 이제 브릿지가 다리 아닙니까? 이게 치아가 가운데가 없으면은 이쪽에 치아 하나, 이쪽에 치아 하나를 깎아서 치아를 만들어 놓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치아를 깎아서 씌우고 접착제로 씌우고 이렇게 하면은 단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치아에 손상이 있겠다.
두 번째는 크라운이나 브릿지나 이런 거의 수명이 평균 7, 8년에서 한 13년 정도까지 된다고 논문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브릿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정도 시간이 되면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또 브릿지를 하면은 항상 그 밑에는 청소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관리가 힘든 그런 것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임플란트 비용이 굉장히 싸졌어요. 그래서 치아 하나가 없을 때 브릿지 하는 비용보다 임플란트 비용이 더 쌉니다. 그러면은 브릿지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임플란트를 하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그죠. 할 수만 있다면은 임플란트를 하는 게 낫겠죠. 임플란트 비용이 더 쌉니다. 근데 진짜 만약에 치아가 여러 개가 없는데 임플란트도 안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난감하네요. 마지막 수단은 틀리죠. 입안에 뺐다 꼈다 하는 장치물인데 과거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하시던 거 그 방법이 이제 아마 최후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후의 방법인 틀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수술 방법이나 이런 거로 우리가 임플란트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나눈 얘기가 어떻게 유용했나 모르겠습니다. 원래 임플란트 하면 좀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도 나이가 들게 되면은 치과를 좀 자주 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치과로 오십시오. 네. 저도 임플란트나 아니면 틀니라는 방법만 있는 줄 알았는데 브릿지 치료 같이 추가적인 치료 방법도 있고 치료법들마다의 특징까지 알게 되니까 저 말고도 주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하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치과를 추천한다면 여기를 추천을 꼭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치아가 상실됐을 때 임플란트를 할 수 없는 경우와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뼈대 있는 치과 구강外科전문의 김박이었습니다.